자, 갈등에 이어서 이제 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협상에 대한 정의고요. 둘이나 그 이상의 당사자가 이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협상 또는 이제 교섭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협상이나 또는 교섭 두 가지 용어를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egotiation과 bargaining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동일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동일한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negotiation 협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서로 다르게 사용할 때 그 통합적 협상, 그래서 서로 좀더 긍정적인 의미의 서로 그 협력적인 그러한 경우에를 이제 negotiation 또는 이제 협상이라고 하고, 좀 더 이제 분배적 교섭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네요. 서로 이제 대립적인 그러한 관계에서는 교섭, 바게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두 용어를 이제 혼용해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상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제 그 전략이고요. 그래서 협상에서 이제 어떠한 그 전략을 취할 것인지 에 따라서 분배적 협상 전략과 통합적 협상 전략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적 협상에서는 이제 고정된 양의 자원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협상.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갈등 처리 의도였죠. 제로섬 상황에서 이제 분배적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고정된 파이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한 측이 더 가져가는 동일한 양만큼 상대방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플러스 양은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양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 0이 되는 그 이유는 파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몫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적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분배적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많죠. 뭐 대표적인 이제 그 분배적 협상 상황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 노사 간의 어떤 단체 협상, 단체 교섭, 단체 협상의 경우 이제 분배적 협상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몫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주주와 그 노동자들 사이에 누가 더 가져갈 것인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이뤄내게 되면 이제 주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주주들이 더 이윤 분배를 더 많이 받게 되면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이제 적게 임금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배적 협상이 이루어지죠. 또는 이제 거래, 중고품 거래, 뭐 신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신상품은 그 정찰제가 많이 정착이 되어서 중고품 같은 경우 이제 중고 제품 거래할 때 그 판매자가 이득을 가지는 만큼 이제 구매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반대로 구매자가 이득을 보면 판매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러한 게 이제 대표적인 분배적 협상 사례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통합적 협상 전략은 이제 윈윈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래서 윈윈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해결책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타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협상이죠. 그래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거죠. 파이 자체를 키움으로써 양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통합적 협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뮤추얼 게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양자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통합적 협상의 예로서는 뭐 성과급, 그렇죠? 그 성과급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몫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그 분배할 수 있는 양을 더 늘려서 각자의 주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더 소득을, 뭐 배당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이미 이제 작년에 남긴 이윤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배당으로 나눠 갖고자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합적 협상에 해당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업무를 배분하는 거, 이것들도 서로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업무 배분을 그 서로 이제 그 전문성을 그 가진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배치를 그러한 업무를 주로 맡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분배적 협상, 통합적 협상을 구분해 보면은 14-5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배적 교섭의 목표는 이제 가능한 한 자기가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통합적 협상은 양쪽 모두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거죠. 파이 자체를 확대시켜서 양자의 몫을 확대시키는, 그렇죠. 이제 목표이고 그 분배적 교섭의 동기는 나는 이기고 상대는 지는 거죠. 상대를 이겨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윈 루즈가 존재하는 거고, 통합적 교섭에서는 이제 윈윈이죠. 둘 다 이기는 거. 분배적 교섭의 초점은 입장이고 주장이고 자신의 어떤 그 입장.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 이상은 취할 수 없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이게 이제 입장이 중요하고, 통합적 교섭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서관에서 이제 문을 열자 닫자,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그 사안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달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만 서로 이해관계를 이해해야만 이제 좀 더 절충적, 좀 더 양자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분배적 교섭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서로 반대되고 서로가 이기는 거지만, 통합적 교섭에서는 서로 관심이 이제 조화될 수 있는 거죠. 둘이 협력해서 더 많은 몫을 창출해서 이제 각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배적 교섭에서는 이제 정보 공유를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뭐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다른 당사자의 상대방의 이익만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정보들은 그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통합적 교섭에서는 이제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이해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상대방이 또 그만큼 노력해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더 많은 뭐 산출을 내기 위해서도 정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분배적 교섭에서 관계는 이제 단기간 주로, 통합적 교섭에서는 이제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분배적 협상을 먼저 살펴보면 그림 그 14-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분배적 협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선을 뭐 면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이제 가격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A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자. 그래서 가격선이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가격,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싼 가격에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B는 여기에서 이제 그 판매자가 될 수 있겠고, 판매자는 이제 높은 가격을 받고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오른쪽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구매자의 목표점은 이제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구매자의 목표점이고, B의 목표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자는 이제 보다 높은 가격에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점은 당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이고, 이것은 공개하면 안 되죠. 자기가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나는 이 정도에서 사겠다, 팔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항점이라는 게 있는데, 저항점은 이제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결과,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A의 저항점은 이제 그 목표점보다는 좀 높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목표점은 뭐 자동차 거래라고 치죠. A의 목표점은 한 100만 원에 사겠다. 그런데 저항점은 한 뭐 양보해서 150만 원 정도에는 살 수 있다. 15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위치를 하겠죠. A의 저항점은. B의 목표점은 나는 한 20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B의 저항점은 이제 왼쪽에 형성이 되겠죠. 뭐 2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200만 원에 파는 게 목적이지만 한 140만 원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뭐 130만 원. 그럼 이제 B의 저항점은 이제 판매자의 저항점은 예를 들면 130만 원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B의 저항점은 130, A의 저항점은 150, 뭐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다행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양자가 이제 A와 B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제 기대 영역인데 이 기대 영역에서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을 타결 영역이라고 합니다. 타결 이 주변에서 그 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자의 기대 영역이 겹치면 이제 타결 영역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130에서 150 사이 예를 들어서 뭐 140만 원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들에서 또 하나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될 게 최초 제한입니다. 이니셜 오퍼죠. 그래서 목표점과 저항점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최대한 상대방의 저항점으로 끌고 가려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 구매자가 150만 원까지는 살 수 있겠다, 양보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판매자가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50만 원에 부르겠죠. 끝까지 밀고 가겠죠. 그래야 아까는 서로 모를 때는 이제 140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겠지만 A의 저항점을 알게 되면은 이제 150만 원에 타결이 되는 거죠. 그만큼 구매자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10만 원에 손해를 보고. 그래서 목표점과 저항점은 이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최초 제한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딜을 시작하려면은 이제 가격을 부르겠죠. 그러면은 A의 그 구매자의 최초 제한은 목표점에서 어느 쪽에 형성이 될까요? 자, 내가 지금 100만 원에 사고 싶은데, 그렇죠? 100만 원에 사고 싶은데 처음부터 100만 원 부를 사람은 없죠. 그러면은 더 낮게 부르겠죠. 이니셜 오퍼는 왼쪽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구매자의 그 최초 제한은 목표점의 왼쪽, 즉 한 50만 원 정도. 나는 100만 원에 사려고 하지만 그게 목표이긴 하지만 이제 50만 원에 부르는 거죠. 나 50만 원에 지금 사겠다라고 하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B의 목표점, B의 그 이니셜 오퍼, B는 이제 지금 판매자죠. 판매자는 지금 200만 원에 나는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니셜 오퍼는 그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200만 원에 팔고 싶은데 처음부터 200만 원에 부를 사람은 거의 없죠.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또는 250만 원. 그래서 오른쪽 B의 목표점의 오른쪽에 형성이 됩니다. 이니셜 오퍼. 자, 그래서 이 이니셜 오퍼는 물론 이제 그 공개가 돼야 되겠고, 이건 불러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딜을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다행히 타결 영역이 존재하고 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결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B의 저항점이 A의 저항점이 되고 A의 저항점이 B의 저항점이 된다. 그래서 그 구매자는 130만 원 이상은 안 주겠다. 그렇지만 판매자는 150만 원 이하로는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어떻게 되죠? 결렬되겠죠. 그렇죠? 30만 원과 50만 원 그 사이에 이제 메꿀 수가 없는 거죠. 타결 영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렬되거나 또는 아니면은 이제 뭐또 제3의 그러한 협상자를 또 찾는 것도 그렇고 정보 비용도 들고 또 뭐게 다시 또 이동하려면 교통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협상자하고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항점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속으로, 물론 속으로입니다. 그 판매자는 A의 A의 저항점 이때는 130만 원이었지만 뭐 한 140만 원 또는 150만 원으로 높이고, 판매자는 처음에 130만 원이었지만 이제 뭐 150만 원이었지만 이제 더 낮춰서 한 뭐 130이나 140까지도 낮추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다시 타결 영역이 존재하고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타결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은 저항점을 이동시켜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뭐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술과 관련해서 아니 그 분배적 협상에서는 서로 눈치 싸움도 하고 힘겨루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술들을 사용하고 그 전술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전술 중에 하나는 이제 먼저 제안, 이니셜 오퍼를 먼저 하는 것. 이니셜 오퍼를 먼저 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더 상당히 과장되게 공격하는 것이, 공격적으로 이니셜 오퍼를 부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면 이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이제 고착된 편견, 앵커링 바이어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이제 그 가격을 부르기 전에는 백지 상태죠. 자기 속으로는 갖고 있겠지만 겉에 지금 드러나 있는 가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방점을 찍는 거죠. 하나 기준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니셜 오퍼를 먼저 하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지점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이제 앵커링 바이어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적으로 이니셜 오퍼를 하는 것이 하나의 전술일 수 있겠고, 또 다른 전술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파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력 또는 이제 인간관계,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협상 과정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 거래와 관련돼서 현재 시세라든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시세들을 쫙 알고 있게 되면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 자동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기가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력이라든가 인맥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기가 꺾여서 이제 많이 양보를 하겠죠. 자, 그다음에 데드라인인데 협상 종결 시점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협상 종결 시점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그 안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 양보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데드라인을 자기가 갖게 되면, 내가 이미 데드라인을 갖고 있게 되면은 내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협상 성과가 좋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협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수를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FDA,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대통령이 한국 협상자들에게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라, 석 달 안으로, 한 달이나 석 달 안으로 끝내라라고 한 경우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한국 협상자들이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물론 미국 협상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나올 테고,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협상자들에게 많은 양보를 하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협상 성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밖에도 치킨 게임도 있고요. 치킨 게임 전술, 굿캅, 배드캅 전술도 있는데, 치킨 게임은 이제 두 명의 두 명이
차를 운전하면서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이제 겁쟁이가 되는 거고, 끝까지 더 늦게 뛰어내리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킨은 겁쟁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내리는. 그래서 강대 강으로 서로가 이제 그 상대방이 무서워서 피할 정도의 그런 서로 강대 강의 어떤 전술을 취하는. 그래서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전술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굿캅 배드캅은 이제 그 경찰이 마치 경찰이 이제 그 피의자를 신문하는 그런 과정을 빗대서 처음에는 이제 그 좀 굿캅이 들어와서 이제 슬슬 얼르죠. 뭐 좀 더 빨리 그 자백을 하면 좀 형량도 감소해주겠다, 많이 고려를 해주겠다. 그래도 이제 말을 안 그 뭐죠, 실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배드캅이 들어와서 이제 강압적으로 만약에 너 이렇게 빨리 불지 않으면은 뭐 가중처벌된다라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강원 전략을 이렇게 그 섞어서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포기하게끔, 양보하게끔, 실토하게끔 만드는 뭐 그러한 전술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압적,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달래다가 또 안 되면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뭐 이러한 전술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협상인데, 그래서 이제 분배적 협상은 이제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들지만 통합적 협상은 모두 승리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그 바람직한 협상 방법, 협상 전략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분배적 협상보다는 통합적 협상이 그 뭐 사회적으로도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자신만 더 갖는 것보다 양자가 그 더 파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협상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분배적 협상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적 협상이 성공 조건으로서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친하고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그러한 경우에, 아까 예를 들었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처음부터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배적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당사자들이 정보를 개방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데 개방하지 않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하지도 않고, 자신이 무엇을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고 저항점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더라도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하면 좋은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죠. 보통의 경우에. 또 이제 상호 유연성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뭐 그 협상도 가능하고 충분히 양보도 가능하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기겠다, 내가 왜 바보같이 손해를 보느냐, 양보를 하느냐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통합적 협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통합적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통합적 협상보다는 분배적 협상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통합적 협상이 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통합적 그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서는 이제 팀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 협상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 협상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여러 사람들이 맞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좀 더
통합적 협상을 위한 그런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이슈를 한 번에 협상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의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꺼번에 해서 뭐 대여섯 개는 5개 정도 공평하게 5개는 양보하고 좀 덜 중요한 자신들에게 덜 중요한 5개는 양보하고 5가지는 양보를 받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양자가 더 큰 손실 없이 유리한 필요한 자신들의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또한 한 가지씩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슈가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그래서 그 목적은 물론 무엇일까요? 그 각각을 다 이기겠다는 거죠.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특히나 이제 힘이 강한 측에서 그러한 전술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좀 이렇게 힘이 강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신들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협상을 따로따로 모든 이슈에서 모든 이슈들을 다 이기겠다고 하는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분배적 교섭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통합적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모든 이슈를 한 번에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한 이제 이슈보다는 이제 근본적 이해관계 앞서 도서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들었고 그래서 어떤 주장 어떤 양보선 그것이 아니라 양자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 실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출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쉽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의 어떤 의견이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생각했을 때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타협을 하게 되면 이 통합적 협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양자가 이제 고정된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는 중간 정도의 그 정도만 서로 가져갈 수 있는데 타협을 하게 되면 그렇죠. 통합적 협상을 하게 되면 파일을 오히려 키워서 그전에는 5대5로 가져갔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통합적 협상을 통해서는 뭐 7대7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이득을 양자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면 통합적 협상의 어떤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전략과 전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준비와 계획은 각자 하는 거죠. 양자가 만나서 이제 기본 규칙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실제 교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종료하고 실행하는 뭐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및 계획은 이제 갈등의 성격, 이제 각자 준비하는 겁니다. 그 갈등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협상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협상에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누가 참여할 것인지, 우리 팀에서, 우리 조직에서 누가 참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베트남입니다. 대안. 그래서 대안이 있고 없고는 이제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최대한 또는 최소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자 같은 경우에 좀 더 싼 가격을 싼 가격으로 저항할 수 있겠고 판매자는 좀 더 높은 현재의 그런 구매자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사 현재 협상 당사자하고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그 대안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지 어느 정도의 그 대안은 어느 정도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와 자료에 기초해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양자가 이제 만나서 기본 규칙을 결정합니다. 이제 양쪽에서 누가 나올 것인지, 어디서 협상을 할 것인지,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이제 시간 제약, 언제까지 협상을 마칠 것인지,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뜻하면 이제 최초 제안을 하고, 이제 1차적인 그런 미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러한 교섭에서는 이제 협상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좀 더 이제 그 대규모의 그러한 협상,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협상이나 뭐 대기업과 이제 노조와의 어떤 협상 이러한 경우에는 산별 정도 되는 산별 단체 교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규칙을 결정하면 이제 명료하고 정당화하는. 그래서 각자 이제 이니셜 오퍼를 제시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신의 논리는 무엇인지 각자 주장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 노사협상 같은 경우에는 노조 측에서는 이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임금상 물가 상승률 플러스 인상, 실질 임금의 인상을 주장할 수 있겠고, 회사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거 다 보장할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이번에 조금 올려주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좀 더 많이 올려주겠다. 이러한 이제 정당화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 및 문제 해결, 서로 이제 주고받고를 해야 되겠죠. 일정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이니셜 오퍼에서 좀, 목표 지점으로 좀 가까이 가는, 또는 이제 저항점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또는 이제 하나를 양보할 테니까, 이제 임금은 예를 들어서 양보할 테니까, 복지를 좀 더, 아니면 이번에는 양보할 테니까 나중에, 더 올려준다던가, 원상 회복시킨다던가,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타결되면은 이제 협약을 체결하면 되겠고 합의문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타결되지 않으면 이제 제3자가 개입하거나 또는 이제 분쟁 상태로 남아 있거나 또는 철수하거나 그렇죠. 거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철수할 수 있겠죠 쉽게. 노사 관계에서는 단체 협상에서는 철수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이제 3자가 개입하거나 분쟁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겠지만.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철수할 수 있겠죠. 서로 타결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이제 개인 차이가 어떤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인 차이로서는 성격과 이제 성별을 먼저 볼 수 있는데, 성격이 어떤 협상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이고. 단지 외향적인 사람들과 친화적인 사람들, 빅5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분배적 교섭에 참여하면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주장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죠. 친화적인 사람들도 좀 더 상대방의 어떤 양보를 많이 하고 복종 복종이 굉장히 좀 과한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양보를 하고 친화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정보나 양보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협상 성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분배적 협상보다는 통합적 협상에 더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좀더 내향적인 아니면 좀 경쟁적인 덜 친화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분배적 협상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지능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협상 효과성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강한 관계는 없었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성격이 가장 협상에 적합할까요? 특히 이제 분배적 협상에 가장 강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뭘까요? 네, 마키아벨리언.
마키아벨리언들이 분배적 교섭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언들은 이제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협상에서의 전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뭐 비윤리적인 또는 이제 기만 전술 뭐 이런 다양한 전술들이 사용되고 마키아벨리언들이 스스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배적 교섭에서는 이제 마키아벨리언들의 협상 성과가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협상의 성별 차이로서는 이제 여성들이 좀 덜 주장적이고 덜 이기적이고 더욱 수용적이면서 상대방의 제안을 더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배적 교섭보다는 이제 통합적 교섭에 더 적합하고 그렇죠.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 이제 분배적 교섭에 좀 더 적합한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협상 성과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과 기분의 역할도 있는데 분배적 협상에서는 이제 비슷한 권력, 힘이나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은 더 성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그만큼 이제 양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힘 있는 사람이 이제 화를 내게 되면은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뭐 물론 여기서 분노는 뭐 실제 감정일 수도 있고 뭐 꾸며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강한 사람들이 무시를 하겠죠. 무시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권력이나 더 많은 힘이 더 센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실망감을 표현하면 더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이제 죄책감을 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의도된 그러한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불안한 경우 자신이 불안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불안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겠죠.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안한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제안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성과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감정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야 되고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에 따라서도 협상 방식이 다른데 물론 이제 동일한 문화권에서 협상이 좀 더 수월하겠죠. 더 효과적이겠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어떤 협상을 할 경우에는 개방적 성격이 더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뭐 동서양 간의 그러한 그 협상의 경우에는 좀 더 개방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협상자로 나서면 좋겠죠. 또한 이제 협상자들 간의 그 문화에 따라서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양상으로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협상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화를 내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을 하지만 미국 협상자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를 내면 좀 움츠러드는, 좀 더 양보를 하게 되는, 굴복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상하는 그 상대방이 뭐 어떠한 나라,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협상 전술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 협상인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협상을 진행해서 타결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뭐 항상 타결로 가는 것은 아니죠. 타결을 가지 못하고 서로 이제 막다른 골목, 지체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3자가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은 뭐 여기에 알선자, 중재자, 조정자라고 표현했는데 컨실리에이터는 이제 비공식적인 제3자입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하는데 공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미디에이터와 아비트레이터는 이제 공식적인 제3자이고
그래서 알선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뢰받는 제3자 양자로부터 협상 당사자들과 이제 좀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3자가 개입을 하는 거고, 협상 당사자 간의 이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연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뭐 이 사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 사람 가서 얘기를 해보고 절충안도 제시하고, 그럼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또 같이 뭐 얘기를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양보를 하게끔 타결되게끔 하는 노력하는 그런 제 3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재자와 조정자는 이제 좀 더 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는 사람들인데, 좀 번역은 이제 좀 사람들마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미디에이터와 아비트레이터를 쓰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미디에이터를 중재자, 뭐 아비트레이터를 조정자라고 했지만, 어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비트레이터를 중재자, 미디에이터를 조정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뜻이 거의 비슷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사용하면 이제 미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 제3자로서 이제 추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협상 해결을 촉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컨실리에이터와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강제성이 없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촉진시키는, 타결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조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합의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명령을 내리면 양자가 따라야 되는 그런 강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트레이터가 좀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양측은 이제 그 아비트레이터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래서 이제 아비트레이터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물론 현재 갈등 상황은 종결시킬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이제 불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동일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모면할 수 있지만 동일한 그런 문제로 다음에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